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집무실 이전 논란, 기약 없는 문윤 회동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예, 그간 이제 기록을 보면은 대선 후 10일 안에는 보통 이제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보름 가까이 지났는데요. 이로써 이제 가장 오랜 기간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나쁜 선례로 이제 남게 됐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로 이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에 이제 문 대통령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만나 그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를 재개했는데요. 당시 이 장 실장이 취임 전 신속한 이전 작업을 위해 22일 그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496억 원의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석이 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후 이제는 다시 또 회동이 이제 표류에 들어간 이제 모습입니다. 그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안보 공백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제 예비비를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런 그 입장이죠. 예, 그런데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있는 이 청와대의 인수인계 거부와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그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부터 그 공기업 인사권 문제까지 이 청와대와 대립 중인 상황에서 이 사전 협의를 거치라는 건 이런저런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 자체를 표류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부터 용산에서 업무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고 그러면은 그만큼 늦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원래는 신인 대통령이 선출되면 얼마간은 이제 되도록 공격을 자제하는 이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네. 신구 권력의 교대 기간이니까 떠나는 대통령과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 모두에게 이제는 공격을 하지 않아서 좀 예우를 표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72석의 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공백과 이제 혈세 낭비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 집무실 이전 강행에 이제 맹공을 퍼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좀 선을 좀 넘은 건데 이 풍수지리를 내세우며 이 당선인 측에 용산으로 옮기는 게 무속과 비슷하다라는 이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같고요. 그에 반해 곧 여당이 그러니까 아직은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보가 발목 잡기라고 규정하고 특히 문 대통령 역시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구중 궁궐인 이 청와대를 나와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내세웠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선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상호 이제 격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순조로운 이제 정권 인수인계가 가능할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회의적인데요. 좀 하여튼 두 분이 좀 만나긴 해야 됩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여야 간에 그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답답하네요. 예.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세기의 미남 알랭드롱 안락사 결정입니다. 예. 오프닝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계적인 명배우죠. 알랭드롱이 이제 안락사를 선택을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스위스에 거주 중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제 안락사가 허용되는 그런 국가인 거죠? 예, 알랭드롱이 2019년인가에 뇌졸중 이제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은 스위스에서 이제 요양차 이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스위스는 안락사 허용 국가고요. 알랭드롱이 또 프랑스와 스위스 이제 이중 국적자라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안락사까지는 아니지만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엄사?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안락사하고 존엄사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안락사는 그 환자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이제 적극적 안락사와 또 환자나 이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이제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이 소극적 안락사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 안락사는 이제 신체에 그러니까 그 생명에 이제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하는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에 반해 이제 소극적 안락사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소극적 안락사를 완곡한 표현으로 이제 존엄사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위스에서는 이 적극적인 안락사, 그러니까 이제 치명적 약물을 주입을 해서 죽음을 앞당기는 걸 이제 허용을 한다는 건데, 스위스는 이런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 스위스도 그 의사가 뭐 환자가 원한다면 아무 때나 약물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요. 의사 단체로 구성된 뭐 라이프 서클이라든지 디그니타스라든지 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서류를 심사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이제 약물을 처방하고요. 또 환자 스스로가 이제 정맥 주사기에 연결된 밸브를 직접 돌리는 식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이제는 사망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결국 이제 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이제 스위스 외에도 뭐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 한 7개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스위스가 좀 그러니까 적극적 안락사로 좀 유명해진 게 외국인에게도 이제 안락사를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참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해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 그러니까 일명 존엄사법을 시행해서 이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 그 정도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유보하거나 이제 중단한 환자가 지금까지 이제 3만 6천 명이 넘었고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해서 연명 치료를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미리 서명한 사람들도 한 11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죽음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제 인식이나 태도도 크게 변화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기시 되었다고 볼 만큼 아무래도 국민적 반감도 크고요. 무엇보다 우리 정서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또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나라도 많지 않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다 그러면 이제 살인 내지 이제 자살 방조 이렇게 이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그 평소에 뭐 범죄라든지 또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죽음을 지켜볼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예, 뭐 물론 이 죽음에 대한 이 개인적 선택, 개인적 판단은 존중돼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든 내가 원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정도 권리를 주는 건 좀 과하다고 일단 보이고요. 일단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생명 경시 풍주도 만연할 텐데 그 부분도 함께 우려되고요. 그런 이유로 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자라는 입장입니다. 현행 존엄사법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할 권리를 주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입법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역시도 만약에 이를 공론화하게 되면 뭐 종교계는 물론이고 해서 사회적인 반대가 상당히 클 거고요. 여론도 뭐 크게 대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 역시도 이런 민감한 문제를 굳이 공론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안락사 논의는 오랜 기간 뭐 공론화되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자, 여하튼 배우 알랭드롱으로 인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알랑드롱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예, 뭐 알랑드롱. 알랭드롱 선생이 지금 올해 만 86세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 알랭드롱의 안락사 결정 소식, 뭐 어제부터 이제 계속 접하고 있지만은 알랭드롱이 좀 이 건강을 좀 잘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 뇌졸중 수술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딸이 아버지는 건강하다. 은퇴 영화를 찍을 계기다라고 밝혔는데 은퇴 영화 소식이 아니라 이런 안락사 소식이 오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착잡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뭐 물론 뭐 자연의 섭리지만은 인생이라는 게.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